이번 영상 내용은 직전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와 반환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함수를 만들고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미리 만들어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함수 호출문은 함수명 뒤에 소괄호가 붙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문에서 소괄호의 역할은 함수가 실행될 때 기능을 처리하면서 사용할 데이터, 즉 인수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파이썬 기본 내장 함수인 프린트나 인풋, 또 len 같은 함수는 하나같이 호출 시에 괄호 안에 인수를 전달받아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인데요. 반면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볼 때는 함수 호출 시 인수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었어요. 이처럼 함수를 만들 때 괄호 안에 인수를 전달받을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결정할 사항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수를 전달받는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함수가 인수를 전달받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함수 정의 구문에다 매개 변수라는 것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 정의 시 함수의 이름 옆에 붙는 소괄호 안에 정의되는 변수를 뜻하는 말이고요. 매개 변수가 정의된 함수는 함수 호출 시에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전달받아서 기능 수행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모 하나의 예시를 볼까요? say hello 함수를 만드는 구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소괄호 안에는 greet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 쓰여진 코드는 매개 변수 greet의 값을 프린트로 출력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개 변수는 함수를 만들 때에는 값이 들어있지 않은 빈 변수이고요. 함수 안에 있는 코드도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은 코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매개 변수가 포함된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sayhello 함수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호출할 때는 괄호 안에 데이터를 하나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출문에서는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전달하면서 sayhello를 호출했죠. 이러면 매개 변수 greet에는 안녕하세요 문자열이 대입되고요. 그 대입된 값을 가지고서 sayhello는 자신이 가진 코드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호출문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hello라는 영어 문자열을 전달하면서 호출했죠. 그러면 greet에는 hello라는 문자열이 다시 대입된 상태로 함수의 코드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호출문은 서로 다른 결과를 출력하면서 함수 호출문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매개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매번 다른 값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전달값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무척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유용한 매개 변수를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함수에다 얼마든지 추가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함수를 만들 때는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두 개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단, 두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매개 변수를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네모칸에서는 날짜와 기상정보 두 개의 값을 전달받아 문자열 포매팅 후 출력까지 처리해주는 info라는 이름의 함수를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두 개면 함수 호출문에 적어주는 입력값, 즉 인수도 두 개여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유념해서 지금의 예제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한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함수의 값 반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함수 호출 시에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주기 위한
도구였다면 값 반환은 함수가 데이터를 내보내주는 함수의 데이터 출력과 관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프로그래머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함수가 값을 반환한다는 것은 함수 호출문이 값을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파이썬의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return이 없는 함수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처럼 안녕하세요 라는 출력을 담당하는 sayHello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sayHello 함수가 내부에 가진 코드가 호출되어서 기능을 수행하고요. 화면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함수는 자기가 가진 기능을 다 수행했으니까 그대로 사라져 버리면서 함수 호출문은 끝이 나요. 여기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실제로 눈에서 안 보이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함수란 저장되어 있던 코드를 가져다 쓰고 다시 저장되어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거다 라는 말 기억하시죠? sayHello 함수는 기능만 수행하고 나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sayHello 함수의 호출문을 체크라는 변수에 대입하게 되면 사실상 체크 변수에는 아무런 값도 대입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체크의 값을 확인해 보면 아무 값도 없다 라는 의미의 none 키워드가 출력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return이 없는 함수 호출문의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return이 있는 함수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내에서 사용된 return 키워드는 키워드 뒤에 붙어 있는 데이터, 즉 반환값을 반환해 줍니다. 반환값이란 함수 호출문의 결과로 남게 되는 값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 반환값은 자료형과 무관하게 딱 하나씩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return hello 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 함수는 인사말을 반환합니다 라는 문자열 출력을 처리한 후에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반환해 주면서 끝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하면 프린트 함수가 실행된 다음 함수 호출문 자리에 안녕하세요 문자열이 남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호출문을 변수에다 대입하는 형태로 코드를 써주면 해당 변수에는 안녕하세요 문자열이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value 변수죠. 함수에서 return을 사용한다는 건 결국 함수 호출문이 기능을 수행한 후에 무엇을 남기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영상 이론이 생각보다 길었는데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서 매개 변수와 값 반환에 대한 실제 확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이 길었던 만큼 실습은 보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개 변수를 말한다 say 파람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것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라고 프린트 해준다 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매개 변수 자리에는 아무것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출할 때도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안에다가 p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sayParam이라는 함수에는 매개 변수 p가 하나 있는데 호출할 때 p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해 주지 않았네요 라는 식의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게 보이시죠? 매개 변수를 추가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매개 변수의 개수만큼 데이터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매개 변수의 일반적인 규칙인데요. 자, 여기다가 아무 말이나 hello 하고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그 순간에는 p라는 매개 변수가 hello라는 문자열로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
이 P에는 헬로가 들어있는 상태로 무엇을 하냐? 함수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P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헬로라는 문자열을 P가 받아서 그 내용을 출력한다. 이런 함수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매개 변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매개 변수라는 것도 함수 안에서 존재하는 변수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P라는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한다고 해도 이 P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변수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와 무관한 자리에서는 P라는 변수가 사용될 수 없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죠. 함수 호출할 때만 P가 생겼다가 초기화가 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매개 변수가 있음으로써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사용하는 데이터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매개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2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인데요. 2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그냥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쉼표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연달아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함수가 호출될 때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도 매개 변수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인수를 전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결과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의 존재는 결국 함수 안쪽과 함수 바깥쪽 어딘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즉, 매개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함수에서 내용을 연결해 볼게요. 자, sayParam이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인수를 전달받고요. 그 인수를 화면에다가 출력해준다. 기능을 수행해요. 자, 그런데 이 함수는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되지 않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return이 없는 함수는 반환값이 없다 였는데요. 반환값이라는 거는 함수 호출문이 남기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함수 호출문의 기능부터 봅니다. 기능은 print 함수 3번, 즉 똑같은 내용을 3번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요. 그 기능, 이렇게 출력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나면 이 함수 호출문의 자리에는 뭐가 남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된다입니다. 물론 코드상에는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코드가 남아있지만 이 자리에는 실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능만 있어요. 기능만 있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sayParam의 호출문의 자리를 이렇게 변수로 대입한다 해 놓으면은 여기에는 기능만 있고 데이터는 없으니까 리절트는 결국 초기화가 되지 못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나중에 따로 출력해 주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none이라는 키워드가 출력이 돼요. none은 없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파이썬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return이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가 기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뭔가를 남기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수 안에다가 return 키워드를 쓰고요. return 뒤에 한 칸 띄고 반환하고 싶은 데이터를 써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 100을 반환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러면 sayParam이라는 함수는 print 3개 기능을 수행하고요. 기능 수행을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 100을 남기고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해서 hello good nice를 3번 출력하는 작업 한 다음에
리절트에는 100을 대입해주고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맞죠? 리턴 뒤에 데이터를 쓰면 함수의 그 자리에 그 데이터가 있는 결과가 된다 라는 거, 초보자분들이 받아들이기 다소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을 따로 수행하고요. 함수 호출문은 다른 데이터로 바뀌게 된다. 그거를 리턴이 해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리턴에는 이런 기능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진 않았지만, 자, 리턴은 자기 뒤에 붙어 있는 데이터를 반환한다 그랬죠? 이것이 리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그거 말고도 리턴은 함수를 종료시킨다 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ay 파람의 내부에 프린트가 한 줄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 앞에는 return이 있잖아요. return은 함수의 종료를 의미하는 키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return보다 아래에 있는 코드는 없는 것과 같은 코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함수 내부에서 return이 사용되면 값을 반환하면서 함수를 종료한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코드는 return 밑에 있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다입니다. 네, 그래서 return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매개 변수와 return 활용을 하면은 함수가 데이터를 전달받게도 할 수가 있고요. 함수가 데이터를 남기는 출력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직전 영상에서 매개 변수와 return이 없는 함수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렇듯 매개 변수와 return 반환은 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선택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이것들을 내가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개 변수 사용도 반환값 사용도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다 라는 거니까요. 이 점을 잘 유념하시고 이번 실습 추가적인 연습도 따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유독 내용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미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를 저장해 두는 주머니, 함수를 만들면서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인 추가 연습 해보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이로써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